안녕하세요. 지곤드레입니다.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주식 관련해서 영상 찍는 거. 자, 오늘은 오래간만이니까 어 좀 영양가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모르겠어요. 이게 영양가가 있을지 없을지는 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뭐 달려 있겠죠. 오늘 알아볼 거는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뭐 물론 각자 나름대로의 뭐 이런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이나 그리고 이런 뭐 추세선이나 뭐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예. 근데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로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수식 내용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가 남겨 놓을 거고요. 수식 이름은 뭐 추세? 그냥 추세라고 하고 지표명도 그냥 추세선 해 놓고요. 지표 조건 설정에는 기간, 저 같은 경우는 30 으로 했어요. 이거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라인은 뭐 3, 스케일은 가격으로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수식 검증 한번 눌러 주시고 작업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해야겠죠. 여기에서 지표 추가 누르시고 추세선 하면은 이런 선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갖고는 쪼끔 그렇고요. 다른 기준선이 또 하나 있으면 더 좋아요. 뭐 뭘로 할까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제일 많이 보는 볼린저 밴드로 그냥 하나 넣죠. 자, 볼린저 밴드를 넣었는데요. 볼린저 밴드는 뭐 상한선, 하한선 이런 거 일단 지우고요. 그냥 기준선만 놓고 볼게요. 기준선만 놓고 봤을 때 이 검정색 선은 추세선이죠. 그러니까 뭐 추세선이라고 하기는 또 그렇고 그냥 추세선이라고 칩시다. 예. 이 선이 내리면서 꺾이든 올라가면서 꺾이든 거래 흐름의 변화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기간을 30 으로 해 놨죠. 이거는 30봉 중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렇게 변화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 분봉을 보는데요. 이거를 하루치를 보게 되면 대강 뭐 이런 그림입니다. 주가가 오르다가 떨어지는 것까지는 뭐 올라가는 게 있으면 또 떨어질 때도 있죠. 근데 볼린저 밴드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는 것 같다가 이제 무너졌는데요. 사실 이게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시 기준선을 뚫고 상승을 하더라도 거래 없이 상승하는 거는 또 금방 또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꺾일 때마다 '뭔가 다시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구나.'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뭐 다른 종목들도 다 그래. 여기서 갑자기 팍 떨어졌죠? 왜 이런 데에서는 안 떨어지고 여기에서 떨어졌을까요? 이 선이 왜 꺾였을까? 제가 기준선을 넣은 이유는요. 기준선을 못 뚫고 뚫었다가도 이 기준선 밑에서 만약에 이 선이 꺾이게 되면은 진짜 하락한다는 소리거든요. 대부분 그래. 그리고 이거를 뚫고 나올 때 거래가 붙으면서 이 선이 만약에 이런 데에서 꺾였다면은 나중에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기준선 밑에서 추세가 꺾이니까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다가 위로 꺾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꺾였다가 기준선 밑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뚫고 나왔을 때 여기에서 또 다시 뭔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으니까 그다음에 또 상승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잠깐 보여 드린 와중에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하락하던 종목이 갑자기 이 추세선이 꺾인다? 그러면 거기가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추세선이 꺾이면은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에서 다시 매수를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또 상승분을 또 보고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얘 같은, 그냥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주식은 말을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고. 기준선 밑에서 추세가 꺾이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많이 안 눌렸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만들면서 거의 뭐 횡보하다시피 하다가 다시 뚫고 나갈 때 여기서 다시 뭔가 거래가 살아났죠. 그리고서 나중에 간 그림인데, 이렇게 기준선 밑에서 꺾이고 이런 그림은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기는 해 사실. 네. 얘 같은 경우는 위로 다시 올라오기는 했지만 나중에 죽었네요. 이런 거는 조심해야겠죠. 제가 좋아하는 거네. 쫙 떨어졌다가 살아나서 나중에 어지간히 반등이 나오는. 근데 오늘 대금 터진 애들이 어떻게 다 근데 그림이 이 모양이냐? 얘 같은 경우도 이런 데가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준선 밑으로 거의 뭐 얘 같은 경우는 1 시간 정도 죽다가, 그리고서 나중에 기준선 위로 빠져나와서 여기에서 다시 뭔가 거래가 살아났거든요. 그리고서 이런 데에서 지지를 받았다면은 나중에 이렇게 상승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 지금 기준선을 안 깨고 지지를 받았다면 매수 들어갈 만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미친놈처럼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는 하죠. 이렇게 기준선 밑에서 추세선이 꺾이는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어디까지 흐를지 모르거든. 그리고 기준선을 뚫고 올라갔다고 해도 지금 이 추세선이 같이 여기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조금 페이크일 가능성이 커요. 뭐 나중에 그림 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림들이 다 희한하게 갔네 오늘.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가 좋은 타점이에요. 여기에서 기준선 밑으로 죽다가 뭐 한 30 분이고 1 시간이고 1 시간 반이고 2 시간이고 계속 죽다가 기준선을 빠져나와서 추세가 꺾였을 때, 그리고 어지간히 이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나중에 이런 상승분 다 똑같죠, 지금 패턴이. 이 꺾이는 게 위로 꺾이든 밑으로 꺾이든 기준선 위에 현재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있냐 밑에 있냐 그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밑으로 내린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얘처럼 밑으로 꺾였지만 기준선 위에서 꺾이는 거는 나중에 상승분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기준선 밑에서 꺾이는 경우는 이렇게 계속 하락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선 기준선 위로 뚫고는 나왔지만 추세가 안 꺾였죠. 이런 애들은 좀 그래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위로는 뚫고 나왔지만 추세가 안 꺾였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얘가 밑으로 지금 계속 흘렀죠. 기준선 밑에서 꺾이면은 이렇게 답이 없죠. 이런 애들처럼 기준선 밑에서 죽다가도 기준선 위에서 기준선 위를 뚫고 나와서 이렇게 좀 거래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상승분도 나오고요. 얘처럼 밑으로 죽었다가 위로 빠져나왔는데 얘가 여기에서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추세선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나름대로의 각자의 그 기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준에 대입을 해 보시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서 내가 바라보던 주가 흐름과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뭐 공부하시는 데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는 꼭 볼린저 밴드만 기준으로 둘 게 아니고요. 뭐 다른 것도 한번 대입시켜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서 뭐 자신만의 기법이 있으시다면은 거기에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만 해서 적용해서 보시다 보면은 아마 또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시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지금 30 으로 해 놨는데요. 이거는 30 봉, 그러니까 1 분 봉이니까 30 분이죠. 30분 간격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캐치를 하는 거고, 뭐 1 시간 간격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60 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고점이라는 거. 네. 이런 데, 이런 곳, 이런 곳, 이런 데. 그래서 간만에 한번 그냥 간단한 팁 하나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생각날 때 또 다른 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